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김두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고요. 뭐 연휴가 있어 수요일이 또 쉬는 날이 끼고 네. 뭐 저번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못 정말요? 나왔는데 네, 앞으로는 수요일 날 꼬박꼬박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님 기다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전문가님이 안 오던 사이에 저희가 좀 소소하게 오프닝 코너를 새로 마련을 해봤거든요. 바로 이제 전날 댓글을 읽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바로 여기 방송 이제 화면에 띄워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댓글 뭐가 있을까요? 어제 유튜브 이제 실시간 시청자 수가 제가 주챔쇼를 진행한 다음에 처음으로 200명을 넘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가 막 좋다고 박수를 쳤는데 이제 네. 시청자분께서 시청자 수 211 가장 고점을 딱 기록을 해주시면서 이대로 상한가 가자 이렇게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자,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축하의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100단위 말고 1000단위, 10,000단위 쭉쭉 이렇게 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잘 아시는 시청자님인데 전 방송에서도 같이 저한테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댓글은 어제 메디톡스 상담이 왔었어요. 네네. 메디톡스가 요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요즘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자기도 보톡스 맞았는데 무섭다고 이렇게 자신의 시술 후기까지 남겨주시면서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보톡스는 괜찮은 건가요? 메디톡스요? 네. 네, 어제 문멘토가 정말 상담하는 거 봤는데 네. 뭐 걱정하지 말고 연휴 때 뭐 할 건지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 보셨어요. 역시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걱정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좀 더 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한테 메시지가 오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다음 네네. 주 수요일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알겠습니다. 또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내일부터 연휴인데 이제 네. 오늘장을 또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또 5월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이 심리적으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가는 걸 따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장 원리를 조금만 이해한다라면 이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우리가 한번 실물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번 크게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역시 가장 먼저 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 말 그대로 주가가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회사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말 그대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따라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역시 그로 인해서 금리가 또 내려가는 순차적으로 주가가 가장 먼저 내려가고요. 그리고 경기가 그 다음을 따라오고 그리고 금리가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내려왔던 흐름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선반영 개념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왔던 부분 1분기 실적 발표 이전부터 발표 시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 단기 악재 소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경기는 아직 이제 바닥권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역시 주가보다는 조금 뒤에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연휴가 어떻게 보면 소비 쪽에서 약간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많이 움츠려 있던 게 역시 바깥 외곽 날씨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움츠려 있던 소비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조금 밖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조금 크게 회복은 되지 않고 원래대로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부 반응을 보이는 역시 위쪽으로 경기가 좀 올라올 거다. 그러면서 또 안정화되면 주가는 그때 조정이 또 횡보세로 지금 현재 이미 횡보세로 조정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하고 또 만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그런 안정화로 갈 경우에는 금리 역시 다시 안정화를 찾으면서 올라올 거다. 그게 미리 선반영되면서 아마 어제 유통주나 소비주들이 조금 흐름을 바닥권에 좀 잡으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 역시 이후에 올라가기 위한 바닥 신호가 조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돌발 악재,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어떤 악재로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크게 휘청거리면서 내려갈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악재는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 팬데믹,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또다시 충돌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악재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으로 빠지겠지만 큰 낙폭보다는 조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기회를 떨어질 때 잡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과 중국에 우리는 이미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고 내려간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런 걸 확인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런 돌발악재가 시작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이 상태로 추세, 테마주, 말 그대로 섹터 위주의 장세 그리고 실적 개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뭐 유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유가도 역시 우리가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만 거래가 되지 않는 거지 거래는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방향성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 구간으로 시간적인 조정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빠질 때 빠질 때 매수를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까지도 원래 우리는 매수를 해왔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이 바닥권의 매력적인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고 들어갔던 자리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처음 사기 시작했던 구간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수 심리가 약해져 있는 말 그대로 이전에는 매수세가 굉장히 개인 투자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더 사면은 내가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서 하게 되는 경우 말 그대로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본전 자리에 왔는데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말 그대로 좀 약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반등치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 같은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자리부터 팔았었고요. 더 밑에서도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은 이 시장의 악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 코로나 이슈, 팬데믹 현상, 이 코로나에 대한 시기적인 말 그대로 시간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 조정폭에서 지금 이 자리든 그 위의 자리든 외국인들은 매수할 수도 있고요. 매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이 바닥권에 내려가고 올라왔던 거는 우리 개인들이 끌고 왔던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세가 강했던 자리 조금 더 아래였죠.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가 개인들이 열광적으로 말수를 많이 했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올라왔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는 아래, 만약에 방향성 아래로 갔을 때는 그 떨어지는 거를 순간적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쉬었다가 낙폭, 매수세가 강했던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대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780포인트 자리 때 아래쪽으로 해서 1750포인트 자리까지 그 자리가 만약에 아래로 조정이 나올 때 1차 매수 자리입니다. 그 사이에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방향성을 추세로 위로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휴 이후에 큰 악재, 돌발 악재가 연휴 사이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이후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본다라고 하면 역시 2분기에 대한 실물, 말 그대로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는 이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발 악재, 제가 앞에 얘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이런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일단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수익 중인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시장에 지금은 팔고 기다리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서 기다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한순간순간 움직일 때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조금 집중하시고요. 오늘 같은 자리에 굳이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연휴 동안 불확실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 나는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나니 방향성에 올라타는 혹은 내려갈 때는 아래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당장에 염려할 부분은 없고 한순간 놓치지 않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발 악재가 없는 한에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 잘 해주시고 이제 다음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